자, 조국을 지칭하는 단어가 23번 등장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23번. 도대체 어디에서?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을 또 쭉 보신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아마 좀 들으셨겠지만 조금 더 저희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국 펀드의 실소유주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 누구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입니다. 조모 씨. 근데 이 오촌 조카가 이 조국 펀드가 인수한, 그러니까 이 오촌 조카가 조국 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가 있어요.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라고. 여기 이제 최모 대표라는 사람과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전화 통화를 가진 겁니다. 8월 24일 날.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글쎄요, 이거 굉장히 좀 약간은 놀라운 좀 대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던데요.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시기는 지난 8월 말입니다. 그때 한참 조국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한참 불거지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조국 펀드가 인수한 그 웰스 CNT의 최모 대표와 통화를 하는데 최모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할 시점이 올 텐데 우리는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오촌 조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1단계 소명할 때는 그게 편하겠지만 그 여파가 이어지면 같이 죽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도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에 대비해서 펀드 등의 자금 흐름을 숨기려는 그런 내용을 공모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입니다. 모든 걸 오픈하면 같이 다 죽는 케이스입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조국도 낙마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준석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상식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조국 장관 측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건 합법적 투자였고 나는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잘 모르고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촌 조카가 최모 대표한테 한 이야기를 보면 같이 죽는 케이스입니다. 모든 걸 오픈하면 우리 다 죽어요. 이러면 다 죽습니다. 조국도 낙마합니다. 이 사모펀드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촌 조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합리적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자고요. 저희가 국정농단 때도 보면요. 대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거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출연 과정에 있어가지고 왜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론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대가성의 청탁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물론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업종들이 사모펀드가 결국 궁극적으로 투자한 업종들이 만약에 정부의 시책과 닿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은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걸 통해가지고 미리 공표해서 어떤 투자를 집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에 어느 정도 혐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시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했다고 알려지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이분들이 사실 투자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펀드 운용에 참여했지만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었고 도피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증거 인멸 또는 어쨌든 입맞추기 정황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아까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개인 투자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촌 조카와 조 장관의 오촌 조카와 통화한 그 당사자 최모 대표 이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깐 보고 오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조국 가족분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녹취록 나온 8월 말 이후에 조국 씨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기자들의 질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 특히 조국 장관 조카의 수상한 전화라는 제목을 좀 저희가 달아봤는데요. 문제의 녹취록, 이게 통화가 된 시점, 장소 모두 좀 이상해요. 어떤 얘기냐면 통화 시점은 조국 장관의 청문회 전인 8월 24일인데 저 8월 24일은
조국 장관 당신 후보자였겠죠? 이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이 사모펀드 의혹이 막 집중적으로 불거지던 그 시점입니다. 또 하나 통화 장소. 이 조 장관의 조카인 조모 대표는 당시에 이미 해외로 출국을 한 상태였어요. 도피 중인 해외에서 통화했다. 글쎄요, 좀 이런 점들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 우리 부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듭 오촌 조카가 빨리 한국으로 오셔서 상황을 좀 정리해줬으면 정리해줘야 좋겠다. 된다. 저렇게 밖에서 통화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거듭 빨리 들어오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사모펀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모펀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공직자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에 이로울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어서 예. 이 공모펀드는 금지를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거듭 얘기하지만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 아니, 장관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았다면 그거 자체가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웰스 대표랑 오촌 조카가 일종의 공모에서 횡령한 정황이 있어요. 조국 장관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다른 기업에 23억인가를 투자해서 다시 10억을 돌려받아서 자기들끼리 또 나눠 가졌다. 뭐 이런 정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오촌 조카와 웰스시티 대표 간의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이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같아요, 저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 오던 말든 증인으로 채택해주지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규명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나온 게 민주당. 동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촌이요. 오촌 동생은 적극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조국 증인 장관 채택에 왜 그런데 다 후보가. 반대했습니까? 아니, 오촌 조카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사모펀드가 불법이 아니죠. 오히려 합법이에요. 권장을 해야 할 수 됩니다. 있는 거예요. 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 개설의 시기 2017년 7월이에요. 민정수석 취임 2달 뒤. 민정수석 취임 2달 후입니다. 오히려 민정수석이 취임을 했으면 했던 것도 안 해야 될 시기란 거죠. 하하. 그런데 2017년 7월에 개설이 됐고 네. 그리고 투자자는 모두 조국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조국 일가 6명이에요. 그러면 조국 펀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조국 펀드에서 한 회사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나왔던 웰스 웰스시티 네. 이 회사인데 가로등 전멸기업. 이 회사가 가로등 전멸기 회사예요. 음. 가로등 전멸기라는 거는 관급공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얼개의 흐름이 권력이 개입한 어떤 비리 의혹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권력형 비리 의혹 이거를 우리가 쉽게 게이트나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 녹취록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통화 시점이 지난달 24일입니다. 8월 24일? 예. 네. 지난달 23일에요. 한국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통화가 있기 전날? 바로 전날이죠. 아하. 네. 그리고 나서 8월 24일 날 이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이 조 장관과 펀드 투자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민정수석으로서 관급공사 가능성, 이해 충돌. 예. 그리고 또 자신들이 투자한 것과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자. 예. 이런 제안까지 오갑니다. 아하. 그리고 조국을 키우자는 뜻에서 다 하는 것이다. 조국 아저씨한테 해가 안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이게 문제가 닿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 지금 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범죄 사실이 되려면 몇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조국 장관이 웰스 CNT에 투자한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가 공공 입찰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오늘 웰스 CNT 그 대표 어떤 그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오히려 자기는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더 잘 나갔다. 본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도 오히려 수주를 더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전체 관급공사에서 수주율이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걸로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인과관도 없는데 마치 이런 그 피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녹취록 공개도 저는 피의 사실이 누가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구냐 예. 또 따져보고 싶은데 예. 아무튼 이 녹취록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하는 일방적인 말만 가지고 마치 조국
조국 장관이나 조국 부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 찍는 건 자체가 좀 넌센스다라고 저는 봐요.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녹취록 내용이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예. 자, 그럼 하나하나 또 사기꾼들 녹취록이잖아요. 자, 좀 앵커 좀 방송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촌 조카가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뭐 네. 사실이다라고 단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조국 장관하고 사전 논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데요.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최모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통화에서. 자,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웰스 CNT예요. 이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조국 후보가 답변할 거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할 거야. 이렇게 통화에서 최모 대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러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과연 저대로 얘기했을까? 글쎄요. 어땠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웰스 CNT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떻습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조국 후보자 측이라고 이제 녹취록에서 나와 있는데, 과연 조국 후보자 측이 어딘지도 이번에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주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조국 후보자와 그 장관 가족, 직접적으로 소통했을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김현성 부원장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뭐 사실 사기꾼이라고 언급되기도 하는 정도로 위험한 분들인데, 만약 청문회 준비단이 이런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런 과정에 일조했다고 한다면은 아주 큰 스캔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준비하는 어떤 장관 측이라는 그 후보자 측이라는 발언 자체가 예.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조국 장관 당시 이제 후보자였겠죠. 청문회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오촌 조카에 대해서 사실상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오촌 조카가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청문회에서 실제로 조국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들이 말을 맞춘 대로 또 조국 장관과도 연관돼서 말을 맞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오촌 조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녹취록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 녹취록이요. 전혀 모른다는 조국 장관 23번이 등장했는데요. 이 녹취록은 어느 정도 분량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A4 용지 한 14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14페이지 그 내용을 쭉 다 살펴봤어요, 저희 기자들이. 근데 조국 장관이 그 녹취록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조 선생, 조씨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이 지칭이 되는데 그러한 표현이 녹취록을 쭉 살펴보니까 23번 등장합니다. 정경심이라는 조 장관 부인은 정작 딱 한 번 등장해요. 자, 밑에 빨간 박스. 조국 장관의 급소는 사모펀드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데요. 조 부장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녹취록만 본다면 지금 조국 장관과의 직접 관련성 네. 이건 지금 녹취록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야만 조국 장관과의 직접 관련성이 밝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엄정하고 단호한 결기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장관이 오촌 조카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몰라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 수사에서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다 흔들려요. 아하. 네. 무슨 말이냐면 동양대 총장과 조국 장관이 직접 통화해서 제 아내의 부탁대로 해줘야 총장님이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화한 것 자체 사실 확인했어요. 조국 장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우리가 조국 장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점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은 청문회 내내 이 오촌 조카와는 제사 때나 1년에 한두 번 보이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전체를 다 보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한두 번 보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다? 그러니까 아하. 이 조카가 조국 장관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녹취록만 본다면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중에 왜 이런 사모펀드를 개설하고 이 가족들이 전부 여기에 투자했을까? 예. 바로 그것 때문에 특수부가 대거 투입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 예. 지금 동양대 얘기하시면서 과거의 발언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동양대 표창장 문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최성해라는 이 총장이 본인이 갖고 있던 학위 워싱턴에서 무슨 침례교회 석박사 교육학 석박사라는데 그 학교에서는 교육학 과정 석박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위조된 학위를 가지고 본인이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지금 제1저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조국 장관 혼자, 조국 딸 혼자 뭐 제1저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경원 뭐 이런 원내대표의 아들이 또 제1저자 직접 또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문을 쓴 그 책임 교수가 예. 나경원 교수가 전화 왔다. 그리고 82학번 내가 동기다.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훨씬 더 지위가 있는 위치에 중진위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해프문제로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촌 조카나 지금 웰스 CNT 대표 자체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무슨 장난칠 생각하신다면 예. 큰일 날 겁니다. 저는. 저는 동양대 총장에 대해 가지고 이력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 국정농단 때 고영태 씨는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증언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교육학 석사와 박사가 전화 받거나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스펙인지는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예. 받았다고 했는데 인신 공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육학자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영태 씨는 구속됐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거 허위입니까 그게? 본인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건요. 그런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팩트로 또 보면 팩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한 거죠. 부인이 부인이 통화하던 해서 걸 이걸 마지막에 바꿔줬고 했다 이런 그 거죠. 통화한 예. 사실은 본인이 시인을 했고요. 예. 그런 총장과 통화를 한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창장 얘기하셨는데 표창장 총장 직인에 대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지금 수사 착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 건과는 별개예요. 예. 우선 우리가 이 건과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거는 무슨 논문 제일 저자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 집중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